겨울바람이 건물을 때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원실은 썰렁했고 큰딸 수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 홍수철의 사망신고 접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수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참아온 세월이 그 눈빛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막내 미영은 손가락을 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차올랐지만 쉽게 흘려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가장 먼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얼굴은 한순간에 늙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을 서류 한 장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철을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사망 선고는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상으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림조차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등에는 힘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움켜쥔 채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야? 도장 하나로 아버지가 사라진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바람은 더 차갑게 불어왔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인도 위를 찍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음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서류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음까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말 없는 걸까? 집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속에 단단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홍수철 씨 가족분들이시죠? 엄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순간 세 남매와 엄마의 얼굴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의 무릎은 힘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경찰의 말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홍수철 씨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시작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경찰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수지는 숨을 삼킨 채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누굴 사망 신고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말이 돼? 엄마는 벽에 몸을 기대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한 노숙인이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대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홍수철 씨와 일치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아버지를 끝내 찾지 못하고 결국 사망 신고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살아계신다고? 경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신체 특징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문 결과는 분명합니다. 순간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경찰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가족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눈물이 고인 채 경찰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혹시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간 준호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수지는 동생 쪽을 바라보며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젓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다니. 하지만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 미영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게 어디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살아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준 기적이지. 그러나 누구도 기쁨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흰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가족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접수처 카운터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수철 이름으로 환자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의사가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엄마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하얗게 질렸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허공을 맴돌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복도 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차마 흘려내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젖은 손바닥을 치마에 문질렀습니다. 20회 동안 기다린 시간이 이제 몇 걸음 뒤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휠체어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손길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에 꽂혔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휠체어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어깨는 옷에 파묻혀 있었고 해진 병원복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깊은 주름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맞다는 것을 본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준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수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홍수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가 움직이며 가족들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수진의 얼굴에 닿는 순간 작게 흔들리며 변했습니다. 메마른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곧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순간 병원 복도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두 주먹을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맞아요? 미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엄마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손끝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홍수철의 얼굴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세월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0회 동안 닫혀있던 시간이 그 복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가족은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병원 복도는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외형은 달라졌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복도는 방금 전에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와 미영도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가늘게 떨었습니다. 홍수철은 잠시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딸과 아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내 흐려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는 어디요? 수진의 눈물이 멎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러주었던 이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홍수철은 허공을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났었지. 내가 울고 있었어. 집이 다 불타고 있었어. 미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지금은 안전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모두 곁에 있어요. 여긴 병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홍수철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따뜻한 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야기는 조각나 있었고 현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눈앞의 모습은 낯설고 아득했습니다. 준호는 의사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 아버지가 맞는데 왜 가족을 몰라보시는 겁니까? 의사가 다가와 차분히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면 기억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조심스레 밀어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수철은 불안하게 몸을 움찔거리며 거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아이 이름 같았고 때로는 과거의 장면 같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간절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에요. 방금 전엔 제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제발 다시 불러보세요. 그러나 홍수철의 시선은 멀리 흘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복도 끝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몰라보셔.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기억은 돌아올 거다. 아직 살아계시잖니. 그러나 그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눈빛에서 멀어져 가는 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가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아버지의 눈은 공허 속을 떠돌았습니다. 순간의 선명함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 저녁 햇살이 붉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베개에 고개를 기댄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침대 옆에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눈은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담요 끝을 고쳐 덮어주며 조용히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었지. 연기가 천장까지 차올랐어. 아이 울음이 가득했어. 아주 크게 울었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불난 적이 없었다고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미영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그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뭘까? 정말 아버지가 겪으신 건 아닐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동생의 손을 잡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혼란스러워서 그러신 거야. 아버지가 현실하고 과거를 구분 못하고 계신 거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뜨겁게 불어왔어. 이름을 불렀어. 아주 가까운 목소리였어. 수지는 숨을 멈춘 채 간절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누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입술만 움직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걸린 듯 한동안 멈춰 있다가 곧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눈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기억일까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 섞여 나온 걸까요? 엄마는 담요 끝을 붙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발 저희를 다시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닫혀 있었고 호흡만 느릿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은 건 불, 울음, 발자국, 이름 같은 조각난 말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진실인지 혼란 속의 망상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가족들은 복도 끝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멀어지자 남은 건 네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무겁게 고개를 떨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상태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준호는 두 손을 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도 봤잖아. 아버지는 우리를 몰라보셔. 방금 전에도 기억이 끊기셨잖아. 그런 분을 어떻게 집에 모실 수 있냐고.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병원에 두고 외면하자는 거야?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또 버리자는 거야?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버리자는 게 아니야. 현실을 보자는 거야. 간병은 누가 해? 돈은 누가 감당해?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벅차잖아.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준호에게 다가섰습니다. 내가 말하는 현실이 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현실이야. 그걸 외면하는 게 더 큰 죄야.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나도 아버지 보고 싶었어. 20해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건 우리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야.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지금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아버지야.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수진 옆에 서서 말을 보탰습니다. 나도 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해. 설령 우리를 못 알아보셔도 아버지를 곁에 두는 게 맞아. 기억은 언젠가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지금도 의사 말 못 들었어? 장기간 방치로 뇌가 손상됐다고 했잖아. 남은 평생이 이렇게 흐려진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수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당해야지. 그게 가족이고 자식이잖아. 아버지가 혼자 거리에 버려졌던 세월 다시 반복하게 할 순 없어. 준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간병은 누가, 돈은 누가, 일은 어떻게 해? 말은 쉽게 하지 마. 누나가 다 떠맡을 거야?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야 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게 가족이잖아. 준호는 미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엄마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그만들 해라. 지금 중요한 건 싸우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큰일이야. 네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구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갈등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의자는 차갑고 불빛은 피로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게 늘어진 듯 모두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야. 응급치료의 검사까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 얘기부터 하지 마.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더 중요해.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아버지 간병은 누가 맡아? 우린 각자 일도 있고 생활도 있잖아. 미영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아르바이트 더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보탤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내 힘만으로는 안 돼. 이건 평생이 걸린 일이야. 잠깐 돈 몇 푼으로는 못 버텨.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까지 마쳤는데 그게 더 큰일이야. 행정적으로는 고인이신데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바로 바꿀 수 있겠니?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왜 더 힘들어져야 하는 건지. 기쁨과 괴로움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다시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못 버틴다. 누군가는 간병해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해. 근데 솔직히 누나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모순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고 싶었지만 미영은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지켜야 해.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게 더 소중해.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힘들어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게 가족이다. 그러나 공기 속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부담, 간병의 문제, 이미 끝낸 사망신고까지 모든 현실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살아계신 게 기적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 기적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겁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모순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밤이 깊어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침대 곁에 모여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수철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가늘고 일정했지만 손끝은 이따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뜨더니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순간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릿함이 사라지고 깊은 어둠 속에서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진 듯 했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집을 떠나야 했는지 말해야겠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끝까지 천천히 말해주세요. 홍수철의 시선이 수진에게 닿았습니다. 눈가가 떨리더니 마른 입술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어.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 사람들이 날 쫓아다녔다. 집으로 가면 너희까지 위험했어. 준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무슨 빚이었어요? 누구한테 진 빚이에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홍수철은 고개를 가볍게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믿었고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손에 쥐었어. 처음엔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아올 수 없게 됐어. 수지는 두 손을 꽉 쥐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그때 집을 떠난 게 그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홍수철은 잠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건지 버린 건지 나도 헷갈린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다. 누가 날 찾아왔고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너희 얼굴이 떠올라서 더는 집문을 열 수가 없었다. 미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사라지셨어요? 우린 매일 기다렸는데 왜 끝까지 숨기셨어요? 홍수철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너희도 같이 끌려갈 것 같았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준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20해 동안 지옥처럼 산 거잖아요. 빚 때문에 도망치고 가족 버리고 그게 진실이에요? 홍수철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전부를 말할 수는 없다. 말하는 순간 더 위험해진다고 믿었다. 수진이 다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다 듣고 싶어요. 홍수철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때 나를 부른 목소리가 있었어. 낯설지만 가까운 목소리였지.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선명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미영은 울음을 삼키며 얼굴을 감췄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움켜쥔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손등을 붙잡고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직 다 말씀하지 못하셨군요.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은 건 빚, 도망, 비밀이라는 조각난 단서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손끝에 닿을 듯 다가왔지만 끝내 잡히지 않은 채 다시 어둠 속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밤은 더 깊어져 병실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곧장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흐리던 눈빛이 잠시 맑아지더니 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른 손이 수진의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내 딸, 내 아들, 미안하다. 순간 병실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쥔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저희를 기억하신 거예요? 미영은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잊지 않으셨군요. 엄마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우리를 기억해 주셨군요.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홍수철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사죄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족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지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영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는 오열하며 남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병실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울음은 원망이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20해 넘는 세월의 고통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에 더 강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 내 아들, 이제야 기억난다. 수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기다렸어요.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결도 다시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선명했던 목소리는 이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짧은 그 순간 아버지는 분명히 가족을 기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은 세월의 고통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흐르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다시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가족을 불러주었던 또렷한 순간은 자취를 감춘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문과 벽, 천장을 번갈아 옮겨 다녔지만 더 이상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에서도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디도 가지 마세요. 기억을 잃어도 괜찮아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끝없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간병비, 생활비, 앞으로의 삶의 무게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계산이 무의미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으니까. 미영은 아버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짧은 순간이라도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평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남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요. 끝까지 같이 가요. 당신이 무엇을 잃든 나는 옆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는 다시 흐려졌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흡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주 미약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무언의 대답 같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다짐이 깃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닥쳐도 함께 하겠다는 다짐. 창밖으로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가장자리에 희미한 푸른빛이 번졌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공허한 눈빛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억은 다시 사라졌지만 잠시 남긴 목소리는 가족의 가슴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실안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눈물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었지만 그들의 내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라면 끝내 버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기억에 따라 서로에게 낯선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인연은 쉽게 끊어낼 수 없죠.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였습니다.